자, 영어에 폴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폴트 라인이라는 거는 지진으로 인해서 단층이 생겨서 땅이 쭉 갈라져 가는 게 폴트 라인입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폭탄이 곧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단층이 생겨서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버티고 있는 바닥의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고통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민고통지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이 아니라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고, 거기에 또 체감하는 실업률을 보태면 그것이 서민고통지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어제 나왔지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7%가 넘으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 긴축을 준비한다 했는데 7%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어제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7% 올랐어요. 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고, 작년에 11월 달에 6.8%보다도 또 0.2가 더 올랐어요. 1월 달은 더 올라가지고 7점 몇 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월에 1.4%밖에 안 됐는데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5%를 넘더니만 결국 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중고차 가격,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급망, 한마디로 병목 현상과 또 구인난, 임금 상승, 오미크론 확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되어가니까 매우 당황했고, 그걸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파웰은, 연준 의장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파웰은 상원의 청문회에 나가서 이걸 인플레를 계속 이렇게 유지되도록 두지 않겠다, 금리를 올리든지 할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천지 미국의 마트예요. 빵, 고기, 계란 진열대가 다 비어버렸어요. 인플레다 공급난이 이렇게 벌어져서 미국에는 장 보는 게 전쟁이고, 그래서 뉴욕의 식료품점이 텅 비어버렸다. 오늘 물건은 오지만은 몇 시에 오는지 말을 못하고, 자, 직원이 마트들에 감염이 돼가 지점이 폐쇄되고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이 트럭도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공급난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그렇게 비싸지니까 작년에 한국의 수입 물가가 17.6%나 상승을 했어요. 13년 만에 최고치고 수출하는 물가도 14.3%가 올랐답니다. 그러니 국내 물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한국의 1년 사이에 5%가 올랐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 거다. 미국에는 그래도 외견상으로 미스매치라서 그렇지 그래도 일자리가 많고 구인난인데, 한국에는 구직난입니다. 고물가 세계 추세에 따라 수출 수입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서민고통이 가중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4번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자,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 아침에 올렸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1%에서 1.25%가 되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갔습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더 올리면 한국도 더 올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국내에, 한국 내에 인플레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체감 실업률로도 다가오고 생활 물가 상승률로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서민경제 고통지수라는 지수가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물가 상승률, 체감 실업률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를 해서 그동안에 13.5, 12, 14 이랬는데 작년에 1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밥상 물가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서민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을 현대경제원이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살기가 서민들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의 일자리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멀리 있던 해석 코뿔소. 자, 해석 코뿔소라는 게 파급력이 엄청 큰데, 그런데 그게 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간과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잠재된 일종의 금융 리스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융위원장이 어제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중국의 경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미중 갈등까지 겹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증가한 부채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유입됐고 그래서 이런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원리금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터지기 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에 가계대출이 한 달에 2천억이 줄어들었어요. 가계대출이요. 자, 일시적으로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껴서 쪼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대출을 못 해주도록요.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상호금융사에서 한 달에 9천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줄어들고 은행을 줄어들게 하니까 이 금융권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2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2천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왔지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전체 금융권 이 자료에 따르면 대출 문턱이 낮았던 상호금융에서 9천억이나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 1845조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에 1900조 올 연말에 2,000조가 넘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B2 열풍에 2030 상환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빚을 늘렸고 부채의 질도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금융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금을 이 불황에요 8조를 코로나 불황에 더 걷어서 누적된 초과 세수가 60조에 이른다는 거. 기가 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돈이 또 모였다고 쓰자고 엮는 야단입니다. 그런데 은행채 금리가 1%가 올랐다는 거예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하나은행이 1.9% 채권을 발행했대요. 지난해 발행한 은행채 금리가 1.07인데 1년 만에 0.86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리가 0.25해서 1.25로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은행의 금리들이 자꾸 올라갈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금융위기를 초래할 거다. 한국은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 자산 거품 붕괴와 그리고 부채 위기가 같이 온다. 그래서 선후진국 복합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